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당사자의 반세라고 그러는데 이 전직 대통령들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들은 감옥에 잡혀가 있는 것만 해도 억울하다. 법의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정치적 보복 아니냐. 그리고 이제 참고 감옥살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미안하다고 반성해야지. 잡혀가서 감옥 가는 사람이 뭘 반성을 합니까? 아니, 보복한 사람이 반성해야죠.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본인들은 내 두 말은 전직 대통령 말은- 피해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021년 1월 4일 첫 출근이 시작된 새해 첫날이죠. 그런데 이날 저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피해자라고 말하며 두 전직 대통령을 잡아가둔 세력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적반하장 끝판왕인 이재호 전 국힘당 상임 고문이 주장했는데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심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4일 이 전 고문은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살다 이런 궤변은 정말 처음 듣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나라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는데요. 같은 사안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이 정도면 병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극우보수 적폐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의 저절로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저의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낙연 대표가 쏘아올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말도 안 되는 논란만 가중시키며 반성 없는 용서가 나을 참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전두환 시즌2가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이유죠. 다시 말하지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더 이상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두 번 다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면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 재량권과 결심으로 결정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3일 천하로 끝난 이번 사태로 피하 식별은 더욱더 분명해졌는데요. 서른, 김한정, 박수현 이 세 사람은 이번에 확실히 이낙연계로 자리매김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당대표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충정이 있다고 봅니다. 충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말하자면 국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판단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에 돌아가서 상황을 보자. 이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특히 이 대표의 특보를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한몸으로 가자는 주장을 했었다며 통합에 집중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또 돌이켜보고 생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이 난국을 탈피할 것이냐 이 점에서는 이 대표의 고심을 한편으로 이해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거들었는데요. 이 대표 체제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은 정치의 임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 정치적 극한 갈등은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의 위기 대처 능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정치를 회복하고 국난 극복에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정치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의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지했는데요. 또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자 당 홍보소통위원장인 박수현 전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이라며 민주당과 대표의 운명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말을 위한 말장난인가요? 언어의 마법사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정당하고 명분도 되니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가요? 국민의 분노가 역풍이 되어 불기 시작하니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반성 없인 용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꼴 보자고 그 추운 겨울 우리가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는 줄 아십니까?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낍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다고 칼자루를 잡고 있다고 사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든지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 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4일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는데요. 매년 하는 행사를 형식적으로나마 진행한 듯 보여집니다. 윤 청장은 참배 뒤 방명록에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라고 썼는데요. 선열의 뜻이 바른 검찰을 만들어라였나요? 이 앞뒤가 맞지 않는 방명록 작성이 요즘 유행인가 봅니다. 1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악필로 어순이 맞지 않은 방명록을 작성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뭐 개찐 도찐인 거죠.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차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현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 검찰 고위 간부 5명이 참여했는데요. 지난해 새해 참배에는 대검 부장들도 참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참여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대검 측이 전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방명록 문구에서 국민을 위한이라는 단어가 빠진 건데요. 2020년 방명록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적었죠. 그럼 올해는 바른 검찰이 되기로 한 건가요? 즐기기는 고래 힘줄보다 더 즐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까먹고 있는 게 있죠. 검찰개혁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